여러분 반갑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이제야 비로소 삶의 참된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기고 보니 인생이라는 이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는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평생토록 힘들게 쌓아온 그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하면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숨기느냐는 것이 진짜 공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자손들 앞에서 현명하게 바보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며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이 하나 있어요.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들이 정작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자식들과 등을 돌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들이 인품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허물이 너무나 잘 보이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서투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한마디라도 더 거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옳고 곧은 마음이 결국 화근이 되는 겁니다. 100세를 넘긴 노인으로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서글프지만 엄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는 결코 노인의 지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과 삶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이지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다로 시작되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청춘을 보냈던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요.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경제의 흐름이나 사회의 가치관은 이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잣대로 자식들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것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앞길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인은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5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들의 살림살이에 간섭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려 애쓰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노년은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라는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거대한 감정의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지혜가 아니라 노욕일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 종종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법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허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네 덕분에 내가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들이 한 가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무대를 비워주는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의 연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안의 어른이 너무 영리하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면 그 아래의 자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른이 조금 모르는 것 같아야 자식들이 들어올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부모가 바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챙기고 위하는 효자가 될 기회를 얻는 법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모르는 척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더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정답을 이제는 가슴속 깊은 우물에 묻어 두십시오. 그리고 그저 인자한 웃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노인이 전하는 장수와 평온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꺼이 속아줄 줄 알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현명한 바보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의 길을 끝까지 닦아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지나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순간 그 도리는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업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직장 문제나 결혼 생활, 심지어 손주들의 교육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노년의 불행을 부르는 가장 큰 근원입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공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통해 좌절을 맛보는 것 또한 그 아이의 영혼이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며 그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가방까지 대신 매느라 허리가 휘고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손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고 바보가 되어주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죠.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의 끈을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일에 일비하며 온 신경을 쏟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력은 자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아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르는 채 넘깁니다. 그것은 자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이자 신뢰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은퇴한 노교수는 자식들이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유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며 비난했지만 그는 그저 침묵하며 마음속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훗날 그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기에 기다려 준 것이란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잔소리를 하고 금전적인 도움으로 상황을 서둘러 무마했다면
그 아들은 결코 지금의 단단하고 견고한 내면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하며 훈수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만족시킬지는 모르나 자식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승리감에 젖어 말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열등감과 깊은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늙은 부모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논하고 토론할 때 슬며시 자리를 비워주거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건 도통 모르겠구나 하고 허허 웃어주는 그 태도가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조언보다 큰 자유와 용기를 줍니다. 부모가 바보를 자처할 때 그 가문의 에너지는 비로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자식의 인생에서 감독관의 완장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도 소중히 지키는 유일하고도 지혜로운 길입니다. 인생의 풍성한 가을을 지나 이제 서서히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여러분 가끔 이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 정정하고 머리도 팽팽하게 잘 돌아가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소외시킬까 하는 서운한 마음 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고 싶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내 지식을 뽐내고 아는 체를 하는 그 찰나가 사실은 자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수미터나 벌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는 진정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자식들의 인정이나 대접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원적인 갈증입니다. 내가 똑똑해야만, 내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야만 대접받는다고 믿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불면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이제야 분명히 알겠더군요.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대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는 체를 하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붓는 소모적인 행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안으로 에너지를 갈무리하고 모아야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다소 비논리적이고 그들의 경제관념이 위태로워 보여도 그냥 허허 그렇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인자한 노인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세상 일은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련다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을 모든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진정한 영적 자유이자 해탈입니다. 고독이라는 손님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고 날카로울 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가르치려 드는 노인, 곁에는 그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금 모자란 듯 편안하게 웃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노인 곁에는
어린 손주들도 스스럼 없이 모여들고 자식들도 속 깊은 마음을 터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보를 자처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치유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이 거친 사회에서 입은 상처를 안고 부모를 찾았을 때 거기서 또 다른 훈계와 지적을 만난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마음을 누이겠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과 중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끊임없이 지적받고 평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들도 밖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받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모님의 품만큼은 자신의 서툰 모습과 실수도 온전히 허용되는 안전한 도피처여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정답지를 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은 그 집 대문을 열기가 두려워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겁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짜 가치는 머릿속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버텨온 그 깊고 단단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조용히 반추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 앞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주었는가. 만약 당신이 오늘 자식의 실수를 보고도 너그럽게 눈 감아 주었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아주 훌륭하게 보낸 것입니다. 그 너그러운 눈길이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평온하게 하며 결국 당신을 세월 너머의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머리로 이기려 하지 않고 오직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 실천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자식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건강과 장수는 비싼 약재로 지은 보약보다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의 절제와 침묵에서 결정되더군요. 먼저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독소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비장한 유산이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공식이 있습니다. 둘째는 다 너희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표현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것을 받는 자식들에게는 갚을 길 없는 무거운 심리적 부채가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입니다. 후회 또한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며 겪고 감당해야 할 본인의 몫입니다. 이 말들을 과감히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불필요한 간섭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그 에너지는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치유하는 데 온전히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현명한 바보가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식이 혹여 무례한 말을 하거나 당신의 조언을 묵살하더라도 똑똑하게 맞서 싸우거나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 하는구나. 네 말이 맞겠지라고 말하며
허허롭게 웃어버리십시오. 이것은 결코 비굴함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이나 미숙함에 나의 귀한 에너지를 섞지 않겠다는 거룩하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급격히 오르고 몸 안에 기치는 영유하지만 허허 웃으며 넘기는 순간 체내의 독소는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또한 집안에 밴 낡은 권위주의의 흔적을 버리십시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감하고 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구심점이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세상 살아가는 고충과 힘겨움을 털어놓을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이 많구나, 얼마나 애썼느냐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와 함께 정성이 담긴 밥 한 끼를 내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그 따뜻한 가슴과 온기를 기억하며 다시 부모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 또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주겠다며 쌓아둔 오래된 가구들, 이제는 입지도 않는 낡은 옷들, 빛바랜 옛날 서류들, 이런 것들은 집안의 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을 늘 과거의 굴레에 묶어둡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활력을 찾고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상팔자는 자식에게 극진히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바랄 것이 전혀 없는 당당한 노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마음은 늘 고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합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의 액수나 안부 전화의 횟수에 목매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동네 산책길에 빈 이름 모를 들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충만하고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자식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부모. 그 부모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온한 광채가 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자 중년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인생이라는 깊고 넓은 강물을 따라 100년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남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많은 것을 내려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현명한 바보의 철학은 결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장수는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생물학적 연장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나 섭섭함 없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평화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의 수명을 깎아 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바로 섭섭함이더군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지혜와 경험이 이렇게 깊은데 왜 몰라주나 하는 그 섭섭함이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고 자식 앞에서 내 지식을 겸손히 감추며 그저 허허 웃기로 굳게 결심하는 순간 그 독소는 신기하게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성적 변화, 사회적 성공 여부에 따라 파도처럼
출렁여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인자하고 편안한 노인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서슬프게 살아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모자란 듯 넉넉하고 편안하면 자식들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부모라는 넓은 그늘 아래로 찾아와 마음을 쉬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영혼의 쉼터가 되어주는 삶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찬 노년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다. 김영석, 오늘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많이 웃어주자 하고 말입니다. 100살이 넘은 저조차도 매일 이렇게 다짐하고 스스로를 닦아야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짐을 딱 하나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 제 인생을 오롯이 책임지는 어른이지. 내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저 아이를 돕는 가장 큰 길이다라고 마음 먹어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화려한 경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을 대했느냐는 아름다운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똑똑하고 빈틈없던 부모보다는 나를 보고 늘 환하게 웃어주던 따뜻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깊은 웃음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고 가문의 화목이 있으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너무 들볶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저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에 애물을 즐기며 현명한 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어린 그 허허로운 미소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 길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그리고 가볍게 남은 생의 아름다운 노후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십시오.